최후 의견 진술을 들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재판관들은 그동안 증인들에게도 질문을 직접 던져왔는데요. 어떤 쟁점에 관심을 갖고 질문했는지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현규 기자입니다. 현재 재판관들 질문이 가장 많이 쏟아졌던 쟁점은 국회 활동 방해 여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것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한 것인지 등에 대해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에 대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신문하는 등 출석한 증인 16명 중 7명에게 국회 활동 방해 여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두 번째로 많이 질문한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여부입니다. 정영식 재판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무위원들이 관련 문서에 서명했는지 등을 물었고 김영두 재판관도 증인 4명에게 계엄 선포 절차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게 평상시 국무회의 때 서명 안 하는데 그날은 왜 서명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증인들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재판관은 김영두 재판관이었습니다. 10명에게 국회 활동 방해 여부에 대해 4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 물었고 1명에게 선관위 압수수색에 관해 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영식 재판관이 많이 질문했는데 국회 활동 방해에 대해 7명에게 물었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1명에게 질문했습니다. 재판장인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활동 방해에 대해 신문한 것 외에는 주로 재판 절차와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한 번 질문했고 나머지 재판관들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질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변론을 모두 마치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3월 초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최종 선고만 남습니다. 헌재가 최종 의견 진술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한 만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주말 동안 최종 변론 준비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지금까지 총 10차례 진행됐습니다. 초시계까지 동원해가며 증인 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것과 달리 다음 주 최종 변론 기일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진행됩니다.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윤 대통령을 접견해 최종 진술에 넣을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진술에 앞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합니다. 변론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관련 주요 쟁점들이 전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정리한 5가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지켜졌는지 여부, 계엄포고령의 위헌 위법 여부, 국회 활동 방해 여부, 법조인 등 체포 지시 여부, 선관위 장악 시도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기각 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거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정의 운영에 관련해서 거국 내각이라든가 임기 단축이라든가 이런 식의 또 말을 하지 않을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다시 지적하며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정치권의 여론전도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공수처를 연일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극우 이중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공수처장의 위법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사기 수사의 수괴인 오동훈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사기 수사의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이틀 앞두고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공수처 압박에 나선 겁니다.
다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초기부터 여러 수사기관에 영장 중복 청구가 기각의 사유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법원 역시 이미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수차례 발부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과 손잡고 탄핵 기각을 선동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국힘은 어땠습니까? 내란 옹호, 이재명 때리기, 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며 극우의 전광훈 이중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윤석열의 파멸적 리더십에 의한 국가적 파국을 벗어나기 위해 어떤 내란 극복의 리더십이 필요한가? 민주당은 전날 석 달 만에 장애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는데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 80여 명이 모였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모레 최종 변론까지 마치고 나면 헌법재판관 8명의 판단만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10차례의 변론에는 16명의 증인들이 출석했는데요. 재판관들이 무엇에 주목해서 물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재판관들이 던진 질문들을 보면 쟁점이 좀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 탄핵 심판의 쟁점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내란 2인자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증인으로,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엔 이 중에서도 국회 봉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주심 정영식 재판관의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국회 그 본청 건물 안에 군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외부에 뭐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인데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또 이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하면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일 밤에 열렸던 이 국무회의에 정말 절차적인 하자가 없었는지 이 부분도 김영도 재판관이 직접 캐물었습니다. 이 말이 맞나요? 개회 선언 없었다,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 폐회 선언 없었다.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안건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김용현 장관이 문건을 나눠줬다고. 네, 그리고 다른 쟁점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네, 이미선 재판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이 두 사람은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의혹을 해소하려고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거다. 이런 취지로 계속 발언을 해왔는데요. 이미선 재판관은 그럼 그게 비상계엄을 할 정도의 어떤 비상 상황이라고 봤던 거냐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1, 2차는 안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3차 변론부터는 계속 출석을 해왔는데 이 첫 출석 당시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포고령 1호를 발령한 배경,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했는지 이런 쟁점에 대해서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관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좀 상당히 결정적인 대답을 이끌어내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난 10차 변론 때였죠. 이날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왔는데요. 국무회의가 불법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안 밝혔습니다. 그러자 김영도 재판관이 직접 나섰는데 결과적으로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증인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증인의 생각을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하죠. 오늘 좀 더 명확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자연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